네, 이전 시간에 우리는 등기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분류되는 등기의 개념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그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가 뒤에서 3, 4, 5장에서 다룹니다. 그때 다시 또 개념적인 내용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172페이지 보시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길래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느냐. 자, 등기를 통해서 발생되는 효력들이 나옵니다. 자, 등기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으면 최초의 소유자 앞으로 된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요.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요.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물론 매매를 했으면 매매한 날짜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전 등기 효력으로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등기 효력. 자, 종국 등기 효력이에요. 가등기에는 어떤 등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효력은 양가로 2번 오른쪽에 173페이지에 있죠.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이전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행법화에서 물권행위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거죠. 법률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비로소 법률행위에 따른 소유권, 권리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효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물권변동 효력만 발생하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번호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순위. 그래서 순위가 확정되는 효력도 발생합니다. 순위 확정 효력.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왼쪽에 있죠. 양가로 1번에 있네요.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서 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소유한 상태에서요. 이래 가지고 A 앞으로 먼저 저당권 등기가 되고 5호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 2해 가지고 B 앞으로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은 전세권 5억 원의 전세금에 설정 등기가 되면은 이 권리의 순서가 또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돼야 A는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등기가 돼야 B는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즉 권리 변동적 효력과 함께 그 순위가 확정되는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죠. 자,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는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 한 등기. 자, 같은 을구에 있죠. 이건 같은 갑구고 같은 을구예요. 같은 구에 한 등기는요. 이렇게 순위 번호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순위번호가. 그런데 만약에요, 이거는 갑구에 대한 등기하고 을구에 대한 등기 간의 순위 간의 충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순위번호로 따질 수 없죠. 이것은 갑구에 있고 이거는 을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A 등기가 먼저냐, 을 등기가 먼저냐는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누가 먼저 접수를 했느냐, 접수번호를 보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등기를 접수한 사람이 우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구에 있을 때는 순위번호, 그러니까 다른 구에 있는 등기 간의 상호 간의 순서는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질 수는 없죠. 여기가 1번이고 여기는 2번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이 먼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먼저 등기되고 저당권 등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럴 때는 접수번호를 보고 따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볼 때요. 접수번호가 있었죠. 그 접수번호에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자, 같은 구 동그라미 치고요.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지는 것이고, 만약에 서로 다른 구요. 서로 다른 구라는 것은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에 있을 때 서로 다른 구에 있는 등기의 순서는, 등기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를 수는 없고요. 이때는 접수번호로 따집니다. 누가 먼저 접수가 되느냐죠.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부기등기는 어떻습니까?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순위 그 확정 효력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자, 임차권 등기가 됐으면은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가 있고요. 보증금 5권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B의 임차권은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계약 당사자간에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이런 것들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도 공부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추정적 효력입니다. 추정적 효력. 자, 그러면요, 갑과 을 사이에요, X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하기로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해가지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직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라고 해보죠. 자, 매매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매를 해서요, 이 사람이 채권이 X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권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죠? 매매를 통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는 갑이라는 사람은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채무가 부동산에 대해서. 물론 대금에 대해서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가 되겠지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등기를 하려고 청구를 하는데 갑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너한테 물건을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매를 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이 주장해요. 이 사람 매매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나는 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다툼이 있죠. 다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겠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에서는요, 서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서로의 주장이 서로 틀리면요, 자기 주장의 근거를 이제 대야 되겠죠. 이걸 입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거를 대야 됩니다. 주장의 근거를. 자, 그러면 이때요, 을이 매매를 했다라는 것을 을이 입증해야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갑이 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느냐. 누가 입증합니까? 자, 만약에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입증하느냐에 따라서요, 을이 만약에 매매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면은 매매를 입증한 증거 서류가 없으면요, 을이 패소 판결을 받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매매한 적이 없다는 것은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은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요, 갑이 패소를 받겠죠. 자,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은 입증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요,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패소 위험이 커지는 거죠. 이것을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입증할 때를 대비해서요, 이건 서류 같은 걸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패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를 했을 때요, 을은 채권을 주장하고 갑은 채무를 주장해요. 아직 등기하기 전이니까 아직 뭐 물권 변동은 없고요. 자, 그러면은 권리는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이때 권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를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매수인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매매 네가 나한테 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계약서를 들고 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을이 그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갑에게서 을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이전 등기. 자, 이렇게 이제 등기가 돼 있어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 등기까지 됐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한테 매매한 적도 없는데 네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거 무효다라고 해서 이걸 말소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말소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요, 무슨 소리냐? 네가 나한테 팔았지 않느냐? 이것은 유효하다라고, 매매는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주장이 다르죠. 서로 주장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다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자, 소송에 가게 됐을 때는 서로 다른 주장을 서로 하게 되고요,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입증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요, 등기가 되기 전이라면은 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을이 입증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럼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면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누가 합니까? 등기소의 등기관이에요. 등기소의 등기관이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 자, 심사를 통해서 등기를 해요. 물론 이때 심사가요, 비록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서류 심사만 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비록 형식적인 심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심사를 통과해서 등기가 됐기 때문에요, 일단 이 등기는 등기관이 심사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로요, 추정을 해줍니다.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걸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적법하고 유효한 걸로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을이라는 사람이요, 매매를 했다,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스스로 을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심사를 통과해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적법 유효성이요, 등기가 적법하고 그래서 유효하다는 것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을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요, 이 등기사항, 등기에 기재되는 것이 사실은 부적법하다, 그래서 무효다 라고 해서 이 부적법을 주장하는 사람, 부적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었다면요, 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을이 입증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을의 이 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거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등기의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갑이 이 등기가 부적법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등기예요. 일단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는 을이 입증해야 되는데 등기가 되면은요, 을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요, 이렇게 소송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소송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추정적 효력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추정력이에요. 그래서 일단 등기된 사항은 적법하고 유효한 거로 추정되기 때문에 등기된 사항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 부적법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효력, 그걸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양가로 4번 보시면 일단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추정한다는 거죠. 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추정한다라고 해서요, 권리관계 존재 위에다가요, 적법 유효라고 써요.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 권리관계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된 등기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요, 이 등기사항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부적법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즉 등기사항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행민법상 등기 추정력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증에 의해서 추정을 뒤집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입증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 자, 입증 책임 밑에다가요, 주장하는 자 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무효, 부적법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입증을 하라는 거죠. 무효, 부적법을, 그 등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자, 무효, 부적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추정력이라고 해요. 추정력.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런 다툼이 들어갔을 때 등기 내용에 대해서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된 자가 직접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요, 권리의 적법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가리 보면 원인의 적법, 다 적법이 되는데 그냥 다 적법 추정. 적법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유효가 추정되는 거죠. 적법하니까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법 유효가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권리의 적법 추정해가지고 등기부에는요,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요, 이 채권액도 적습니다. 피담보 채권액.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들은 다 적법 유효한 걸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요,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액도 등기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근저당권 맞는데 그때는 채권 최고액이 등기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은, 자,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까지 추정이 됩니다. 다 기록이 될 테니까요. 저 원인의 적법 추정에서 그 원인, 등기 원인들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다 적법하게 추정이 됩니다. 매매, 피담보 채권에.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유효 적법성이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서 한번 절차의 적법 추정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 적법 유효가 추정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 등기관이 이제 심사를 하는데요. 만약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다. 그러면은 등기관이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왔으니까 등기를 해주겠죠. 만약에 농지였다 그러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등기가 됐다는 것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들어왔으니까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전 절차요,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사전 절차, 그 사전 절차들도요, 다 어떻습니까? 적법하고 유효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뭐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등기가 있으면 이름 적법한 절차로 격려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해서요, 적법한 절차 해가지고 앞에다 써요. 위에다가 사전 절차요. 이 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들도 다 적법 유효성이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매에 있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면이 첨부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서가 첨부된 것으로 들어왔으니까 등기관이 등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다 이런 어떤 사전 절차들도 다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요,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을앞으로 등기가 됐으면요,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요,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요, 갑에 대해서도 등기의 적법 유효성이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가 적법하니까 을앞으로 등기가 됐을 테니겠죠. 그러니까는 전 소유자, 전 등기 명예.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죠. 전 소유자. 전 등기 명예.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요.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을 추정한 것이 추정된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여기다 줄 것이면 돼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등기 추정력은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추정력인데요. 넘기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도 있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의 갑 앞으로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어가지고 갑 앞으로 최초의 보존 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존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은요. 갑이 최초의 원시 취득자라는 점에서 추정력이 미칩니다. 갑이 최초의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은 갑이 최초의 원시 취득자라는 거에 추정력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원시 취득자라는 데 추정력이 미칩니다. 근데 이런 추정력이라는 것은요, 반증에 의해서 번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입증을 해버려요. 반대 사실을 인증하면은 번복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토지를 원시 취득한 사람은 A가 따로 있더라 이거죠.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예요. 그래서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은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아, 맞다. A가 원시 취득자는 맞는데 내가 갑으로 A로부터 매수를 했다. 자, 매수를 해가지고 A 앞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A 등기를 생략하고 내가 직접 보존 등기를 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은 갑이 A한테 매수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요. 갑이 A한테 매수했다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보존 등기는 매수했다는 게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요. 갑이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매매 등기 원인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요. 매매했다는 사실을 을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보존 등기는 매수 이런 게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A로부터 매수했다는 사실은 갑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요. 보존 등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보존 등기는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라는 데 추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게 되면요.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보존 등기가 있으면 보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일단 최초의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으면서 위에다가 원시 취득자라고 써요. 원시 취득자. 보존 등기 된 사람이 원시 취득자라는 데 추정력이 미칩니다. 원시 취득자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여기서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원시 취득자, 최초의 소유권자라는 게 추정력이 미칩니다. 자, 따라서요. 만약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하기 이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전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거죠.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요. 이거 추정력은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보존 등기 명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밝혀진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사정을 받았다.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는 거죠. 또 밑에 4번도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 이외에 그 건물을 신축한 사람, 이외자가 신축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 3,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2, 3, 4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원시 취득자가 자, 따로 있음이 따로 존재한다는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 원시 취득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따로 존재가 입증이 되면은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불법 말소 등기 있는데요. 불법 말소 등기. 자, 이것은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이것이 전부가 부적법한 등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말소가 됐어요. 말소 등기 형식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합니다만 3 해가지고 이렇게 2번 등기 말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부적법한 등기다 해서 말소가 됐어요. 자, 말소 등기를 했을 때는요, 이게 말소 등기고요. 이것이 부적법한 등기 때문에 한 줄로 그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걸 말소 등기라고요. 자, 그럼 말소 등기가 되면요, 말소 등기도 등기소에서 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말소된 걸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즉, 불법 말소라는 거죠. 불법 말소 위에다가 부적법 말소 이렇게 쓰면 돼요.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말소 등기가 무효죠. 자, 말소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로 추정이 되겠습니까? 말소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민법에서도 공부하죠. 우리 등기법에서 공부할 텐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는 그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부적법하게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말소 등기는요, 밑에 두 번째 오른쪽 보시면 추정력이 깨지진 않아요. 을이 여전히 소유자로 추정이 됩니다. 불법으로 말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가등기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가등기는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등기만으로는. 따라서 가등기를 마쳤더라도 청구권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 이런 게 추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추정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 5번은요, 점유적 효력에서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요,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러나 등기된 채로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기간이 10년으로 단축이 되죠. 따라서 취득시효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시켜주는 효력, 그것을 점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력이 있는 거죠. 취득시효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요, 형식적 확정력에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후등기 저지력. 자, 후등기 저지력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전세를 내줬습니다. A한테. 그래서 A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전세권, 전세금이 5억 해가지고요. 자, 전세 기간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요, A한테 5억 원을 전세금을 줬어요. 자, 지급했으면 전세기간도 만료됐으니까 용익권적 기능 소멸하고요. 전세금 5억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담보권적 기능도 소멸하고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완전히 소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등기도 이제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이미 소멸한 전세권에 관한 등기니까요. 그런데 이 등기가요, 무효이긴 하지만요, 등기는 돼 있지만 이것은 무효인 등기예요. 자, 무효인 등기인데 아직 말소가 안 되어 있어요. 자, 말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 집 비어 있겠죠. 비어 있는 집에다가 B라는 사람을 다시 전세를 드립니다. 전세권 5억 이렇게. 자, 이 등기는요,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미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나 비록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같은 등기 위에 전세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용익권은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습니까?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용익권은 이중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임차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전세 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지상권, 전세권, 입차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무효죠. 무효이니까 설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등기부상 두 개 이상의 전세권, 두 개 이상의 용익권들은요,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요.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용익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은 다른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 다시 말해서 이 전세권 등기가 됨으로써 다른 용익권 등기는 할 수가 없는 효력을 준다는 거죠.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모순이 되어버리니까. 따라서 이 등기를 하려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2해가지고 1번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요. 무효니까 말소를 할 수 있겠죠. 말소를 한 다음에 3해가지고 B 앞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되기 전에는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실체법상 효력은 없지만 형식적 효력을 가지는 등기, 즉 옆에 그냥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등기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비록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소하지 않으면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도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만약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각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가지고 이해가 있죠?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전세금까지 다 받고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말소되지 않는 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용익권 등기는 할 수가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자, 등기는 이런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죠. 민법에서 다루죠. 그래서 부동산은 선의취득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이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매매. 그래서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요, 사매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을이 등기부 돼 있는 등기부만 믿고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병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즉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서 그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즉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보호받지는 못한다. 즉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의 효력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등기의 효력에는요, 여러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력.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변동되면서 순위도 확정되죠.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요.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임차권 같은 채권 같은 경우 등기라면은 이제 대항적 효력도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도 있고요. 추정적 효력. 그 다음에 시효 취득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시효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점유적 효력도 있고요. 또 후등기 저지력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 6가지 효력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요. 밑에 추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은요. 추정적 효력도 일단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그 등기를 부인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추정적 효력은 발생해요. 또 점유적 효력도요. 시효 취득도 어떻습니까?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죠. 시효 취득할 수 있고요.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말소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요. 이 세 가지는요. 유효인 등기에서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인 등기에서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등기가 유효든 무효든 다 발생하는 효력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요. 권리 변동적 효력은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는데 매매가 무효입니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순위 확정적 의미도 없고요. 자,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요. 임차권이 무효예요. 태양적 효력 발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유효인 등기에서만 효력이 발생하지 무효인 등기에는요. 이런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은 권리는 변동되지 않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유효인 등기에서만 발생되는 효력입니다. 그러면 등기의 가장 대표적인 효력은 무엇입니까? 등기는 바로 권리 변동적 효력이죠.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요 세 가지는 유효든 무효든 다 발생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요 세 가지는 유효인 등기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이제 요건들이 나옵니다. 유효하기 요건. 유효 요건. 이것이 바로 그 175페이지 보면 등기 이제 유효 요건이 나와요. 먼저 그림을 먼저 보죠.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등기는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는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입니다. 수단이기 때문에요.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돼요.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때 실체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관계는 사실관계라든지 그 권리관계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는 원칙이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권리관계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라는 것은요. 권리관계는 어디서 정해집니까? 민법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정한 권리관계에 부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권리변동적 효력은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권리변동적 효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은 법률행위에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의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법률행위에 부합해야 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돼서 유효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요. 즉 법률행위나 의사표시 내용이 부합하지 않으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자,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민법은 실체법이죠.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이것은 실체적 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질적 요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기가요. 실체관계에 부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동산 등기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돼요. 즉,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죠. 민법에서 정한 그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해야 되고, 둘째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체관계, 민법이 정한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니까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적법한 절차, 자, 이것을 주로 다루게 되겠죠. 자, 이것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이제 형식적 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식적 요건, 절차적 요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 책에서는요, 175페이지에 형식적 유효 요건, 절차적 유효 요건 해서 등기 절차를 준수, 이렇게 돼 있죠. 등기 절차.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 쓰면 돼요. 자, 형식적 유효 요건, 절차적 유효 요건에다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넘기시면은 양가로 2번 176페이지에서는 자, 실체적 유효 요건. 실체적 유효 요건은요, 위에다 민법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민법에서 정한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요건을 구별했을 때 이제 등기가 유효해서 권리변동적 효력이 발생한다. 먼저 실체적 유효 요건부터 보죠. 자, 방가로 1번 보시면요. 자, 표제부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표제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관계는요,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말하는데 만약에 어떤 등기가 있는데 어떤 물건에 대한 등기인데요. 그 물건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 건물은요, 10층짜리 건물인데 5층짜리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5층짜리 등기부는 그 10층짜리 물건에 대한 등기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체관계, 즉 실체관계, 사실관계예요. 그러니까 대장에 기록된 사실관계. 그리고 실제 그 건물과 등기부가 어떻습니까?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제 부동산과 등기 기록에 기록된 표시의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다소 불일치요. 다소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다소 불일치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 난다는 거죠. 약간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약간이 차이 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등기가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정도로 사회통념상 동일성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약간 차이가 나지만은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요,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소가 아니라 현저히 불일치해요. 엄청나게 불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효인 거죠. 그 등기라고 볼 수가 없죠. 이 등기부가 그 물건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소 불일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다소 불일치.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면은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2번에 질적 일치하고 3번에 양적 일치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의 내용과 어떻습니까? 일치를 하라는 거죠. 질적으로, 양적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갑과 을이요, X 토지에 대한 매매를 했는데 Y가 등기됐다든지,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든지, 갑과 을 사이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임차권 등기가 됐다든지 전혀 다른 등기가 돼버렸어요.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내용과 전혀 다른 등기가 돼버리면요, 그래서 무효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니까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방가로 4번 보시면요. 자, 실체적 유효 요건에 완화해가지고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법률행위 의사표시 실체관계야 불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요. 유효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중간생략 등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거기다 옆에다 중간생략 등기 쓰면 돼요. 중간생략 등기. 자,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에 생략되는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결국 그 과정은 좀 잘못됐지만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이것도 유효로 봅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는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요. 을과 병이 다시 매매를 했는데 이제 등기할 때는 갑, 을, 병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에게서 을 앞으로 직접 등기가 됐다는 거죠. 자, 직접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 됐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갑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을병 사이에 매매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등기가 갑에게서 을 또 병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그냥 갑에게서 직접 병으로 왔다는 거죠. 자, 등기는요. 과거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공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냐만 제대로 공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등기부를 볼 때 과거 소유자 누구냐를 보는 게 아니죠. 현재의 소유자 정확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야 될 것이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현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한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요, 이런 중간생략 등기가 탈세라든지 부동산 투기에 악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하나의 단속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등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거기에 동그라미 D급 보시면 거기 있죠. 중간에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에서요. 판례는 어떻습니까?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거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러나 동그라미 B본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뀌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중개사법에 보면은 중개사법 시간에 다루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요. 과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가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중개사법 하셨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법률을 이제 명칭이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해야 되겠죠. 이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중요한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라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무조건 무효다. 중간생략 등기는. 자, 그리고 리을은요. 리을은 중간생략 등기가 돼 있으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되는데 아직 중간생략 등기가 되기 전에요.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등기가 갑으로 돼 있는데 직접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직접 이전 등기를 어떻게 청구할 수도 있느냐에 있어서요. 이건 어떻습니까? 민법 시간에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3자 합의가 없으면요. 병은 을한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자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자, 이것이 동그라미 리을에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 정도만 보죠. 자, 동그라미 2번은요, 모두 생략되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것은요, 중간이 이렇게 생략되면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맨 앞이 생략됐으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머리 두자예요.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소유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는데요, 최초의 소유자를 생략하고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민법 시간에 다 공부하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3번은요. 원인은 불일치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자, 이것은요. 기억본 보시면 두 번째. 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말하는 거죠. 자, 등기 원인은 실제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 등기 원인은 실제와 다르게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원인과 다르게 한 등기예요.
자, 그러면은 가백에서요. 가백에서 여러분 통정 허위 표시 시간에 배우는 거죠. 가백에서요. 을 앞으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할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이 의사는 증여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서로 짜고요.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돼요? 증여는 은닉행위고 매매는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가장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증여는 유효하지만은 매매는 무효다. 이렇게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가백에서 이에서 을 앞으로요. 그 사람이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으면 보존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 자, 을 앞으로요. 이전 등기가 됐어요.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의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매매한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매매라고 썼겠죠. 자, 그러면 매매는 어떻습니까? 통정 허위 표시에 이루어지는 가장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는 무효예요. 근데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가 들어가야 되겠죠. 등사적 의사는 증여였으니까 증여는 유효죠. 그래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매매는 가장 매매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전 등기 이것도 그러면 무효가 되느냐에 있어서요.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 원래 증여로 해야 되는데 매매로 등기 원인을 적었으니까. 그런데요. 이때는 매매는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는 있었죠.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에. 즉 갑과 을 사이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시키려는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 이전 등기죠. 이 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따라서 이전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자, 이전 등기가 유효가 되기 때문에 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을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요. 병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선의하게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통정 허위 표시 시간에 배운 거죠. 그래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매매는 비록 무효이지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당사자 간의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요. 이 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은요. 후발적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이것은요. 말은 어렵게 나왔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무효등기 유형 있죠. 무효등기 유형 써졌죠.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민법 시간에는 무효등기 유형으로 배우죠. 자, 무효등기 유용할 수 있습니까? 유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단서가 있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해가지고 옆에 판례도 해가지고 있죠. 무효등기 유용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어 3자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디귿 보시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밑에다가요. 사실의 등기요.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유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5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5층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부도 했겠죠. 그래서 5층 건물이라고 해서 표제부에서 이게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 물건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똑같은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래는 멸실 등기를 하고요. 다시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이 등기를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물건이 사라졌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요. 이 기존에 이 등기를요. 새로 짓는 건물에 유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무리 이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건물은 어떻습니까? 다른 건물이죠. 동일성이 없어요. 아무리 똑같이 지었다고 해서 동일한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요,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동일성이 없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에 대한 등기는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유용하는 이런 사실에 관한 등기 유용은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멸실 등기를 하고요,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의 유용, 즉 표제부의 유용은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멸실된 물건을요, 새로운 물건으로 표제부로 유용할 수 없다. 즉 보존 등기의 유용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179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죠.
결국은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보존 등기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민법 시간 한 내용이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5페이지에 보시면요. 형식적 유효 요건 해가지고요. 자, 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등기법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본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심화 강의 하다 보면 또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 내용을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계속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적법한 절차가 되게 한 요건들. 자, 등기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습니까? 제3장부터 쭉 해가지고요. 적법한 등기가 되기 위한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 내용들을요. 하나씩 보게 됩니다. 하나씩 보게 돼요. 그래서 형식적 유효 요건 이것을 우리는 등기법에서 공부한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의 신청 절차를 준수할 것. 자, 이것을 우리가 3장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제 3장부터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자, 넘기시면은 방가로 2번만 보죠, 2번만. 자, 형식적 유효 요건으로요, 등기 기록이 일단 등기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 존재해야 뭐 유효 무효를 따질 테니까요. 그럼 이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 존속 요건은 아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민법 시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등기가 되면은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건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죠. 만약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가백에서 2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요. 3 해가지고 2번 등기 말소해가지고요. 말소해서 이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등기는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이 등기가 돼 있어야 되지만은 만약에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됐다고 해서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경우에는 원인 없이 말소된다. 이게 부적법 말소죠. 원인 없이 말소 위에다가 부적법 말소 동일한 말입니다. 부적법 말소, 원인 없이 말소. 원인 없이 말소됐으니까 그 등기가 부적법한 말소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됐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는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은 사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가끔 한 문제가 나오고 민법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대로 겹치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화 과정이라든지 요약적인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필요한 부분들은 좀 보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1장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고 우리 제2장은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죠. 제2장에서는 그 등기 기록이 어떻게 편성되느냐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요, 이제 유효한 등기 절차, 즉 적법한 등기 절차가 되게 한 요건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 하나하나 절차를 이제 제3장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 절차를 다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